혹시 블루베리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블루베리요.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그 블루베리가 신장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블루베리 자체가 아닙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고 블루베리를 먹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먹고 있는 그 음식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넘게 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분명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궁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혈관이 꽉 막혀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블루베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블루베리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진짜 대단한 과일입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에 우리 몸에 필요한 수십 가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방밖에 되지 않으면서 비타민군,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까지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은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A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저는 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중에는 블루베리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고 눈이 밝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함께 먹는 음식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겁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균형 있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리려는 겁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인정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대가 넘어가면 눈이 침침해지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밤을 운전하기가 겁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망막에 있는 로돛신이라는 색소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로돛신은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바로 이 로돛신의 제합성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닳아 없어지는 롯옵신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하루에 개에서 개 정도, 약 1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시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알고 싶다면 블루베리를 먹어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블루베리를 브레인 베리, 그러니까 뇌에 좋은 베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이 새에서 새 환자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블루베리 분말을 섭취한 그룹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면서 뇌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세 이상 노인 환자명을 대상으로 주간 블루베리를 복용시킨 결과 기억력 상실이 늦춰지고 뇌 활동이 더 활발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대가 넘으면 당뇨병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단 것 조금만 먹어도 수치가 널뛰기를 하니 먹는 게 무서워지시는 거죠. 그런데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주간 섭취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들이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동맥혈관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가 심장병 위험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 건강과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분씩 앉아 계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며칠에 한 번씩 겨우 보시는 분들 많이 배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당약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잠을 건강하게 만들어 변비도 개선하고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블루베리의 모든 효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와 만나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루베리를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그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돈을 들여서 좋은 블루베리를 사다 드셨는데 그게 전부 화장실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조합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 조합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영양소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신장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블루베리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절대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아니, 블루베리 우유가 몸에 안 좋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를 가장 흔하게 먹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유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믹서기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넣고 갈아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슘이 문제입니다. 우유 속 칼슘은 블루베리와 만나면 킬레이트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킬레이트화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과 안토시아닌이 서로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칼슘이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둘이 결합한 채로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유당은 우리 몸에서 블루베리보다 먼저 흡수됩니다. 그러면 블루베리의 영양분이 흡수될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들은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겁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철분과 식이섬유가 우유 속 칼슘과 기량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싸우느라 우리 몸에 좋은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블루베리를 안 드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이 장에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이 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흡수되지 않고 떠도는 미네랄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칼슘제와 철분제 같은 영양제입니다. 대가 넘으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함께 칼슘제나 철분제를 털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최악의 조합입니다. 아까 우유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제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농축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철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과 블루베리의 성분들은 체내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경쟁이 발생해서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과다 섭취하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대이 후에는 이런 소화 문제가 생기면 영양 흡수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블루베리를 드시고 최소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칼슘제나 철분제를 복용하라고 권합니다. 철분제는 아침 공복에, 칼슘제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설탕입니다. 블루베리가 새콤해서 설탕을 뿌려 드시거나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드시거나 블루베리에 꿀을 잔뜩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요거트나 블루베리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가공식품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원래 혈당 조절에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자체에도 천연 당분이 있지만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적정량을 드시면 괜찮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들이 혈당을 낮추려고 애쓰는데 설탕이 들어와서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조절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어 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장에서 일정한 환경이 필요한데 설탕과 포화지방이 이 환경을 어지럽힙니다. 결국 블루베리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정작 중요한 성분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배 이후에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당뇨병은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남는 겁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설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루베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입니다. 우유, 칼슘제나 철분제 같은 영양제, 그리고 설탕입니다. 그럼 반대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로 올라갈까요? 지금부터 블루베리를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와 환산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아까 우유가 안 좋다고 했는데 요거트는 괜찮아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여야 한다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우유와 다릅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우유에 들어있던 유당이 상당 부분 분해됩니다. 그래서 유당으로 인한 블루베리 영양소 흡수 방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유산균은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장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산도가 낮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어서 요거트의 유산균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토시아닌이 유산균과 시너지를 내어 장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에는 블루베리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반컵 정도의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서 드세요. 갈지 마시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함께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공복보다 유산균이 더 잘 살아남아서 효과가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요거트는 대부분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꼭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시고 거기에 생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직접 올려서 드세요. 두 번째로 블루베리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것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황금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마치 안토시아닌을 태워서 우리 몸속으로 실어 나르는 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에는 블루베리의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많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적습니다. 견과류가 이를 보완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소화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호두와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심장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 지방산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세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최고의 건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토마토입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으시죠?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력은 비타민의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 다 항산화 물질이지만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이 잡지 못하는 활성산소를 라이코펜이 잡고 라이코펜이 놓치는 활성산소를 안토시아닌이 잡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라서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블루베리를 갈아서 드시고 싶다면 우유 대신 수분이 많고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함께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함께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 요리를 드신 후에 블루베리를 디저트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입니다.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토마토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집에서 바로 블루베리를 보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먹어도 블루베리 자체가 안 좋으면 소용없겠죠. 이번에는 좋은 블루베리를 고르고 제대로 씻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얀 가루의 비닐을 확인하세요.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 겉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간혹 어르신들 중에서 이거 농약이 덜 닦인 거 아니야? 혹은 먼지가 너무 많이 앉았네. 라며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 하얀 가루는 과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블루베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보호막입니다. 이 가루가 많고 골고루 퍼져 있을수록 신선도가 높고 맛이 달콤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주 건강한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겉면이 너무 맨질맨질하거나 광택이 없고 어두운 색깔만 보인다면 수확한 지 오래되어 신선도가 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얀 분꽃 가루가 내려앉은 것처럼 뽀얀 블루베리를 먼저 고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껍질의 탄력과 색깔을 살피세요. 블루베리는 검은색에 가까운 아주 진한 보라색을 띄어야 합니다. 만약 붉은 빛이 많이 돈다면 아직 더 익은 것입니다. 더 익은 블루베리는 신맛이 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안토시아닌 성분도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손으로 하나를 살짝 눌러보았을 때 탄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물렁물렁하게 힘없이 들어가는 것은 속에서 이미 무르기 시작했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팩에 담긴 블루베리를 사실 때는 바닥면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쪽에 깔린 알들이 눌려서 즙이 나오고 있다면 그 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알이라도 터져서 즙이 나오면 금방 곰팡이가 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씻을 때는 짧고 신속하게 하세요. 자, 이제 좋은 블루베리를 사오셨다면 씻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블루베리의 귀한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즉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깨끗하게 씻는다고 물에 담가두고 한참 동안 다른 일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블루베리 속에 좋은 영양소가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돈을 물에 흘려보내는 것과 다름없지요. 가장 좋은 세척법은 이렇습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두세 번 헹궈내듯이 씻는 것입니다.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블루베리를 넣고 분 이내로 빠르게 흔들어 씻은 뒤 바로 건져내세요. 껍질이 얇으므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아기를 다루듯 살살 다뤄주셔야 영양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동 보관에 놀라운 반전을 활용하세요. 보통 과일은 신선할 때 바로 먹어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얼려서 보관하면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연구에서도 냉동 블루베리에는 생블루베리보다 100 가까이 많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를 얼리면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단단한 세포벽을 파괴하는데 덕분에 우리 몸이 안토시아닌을 흡수하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한꺼번에 많은 양의 블루베리를 사셨다면 신선할 때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 냉동실에 보관해 보세요. 입맛 없는 오후에 얼린 블루베리를 몇 알씩 꺼내 드시면 시원한 청량감과 함께 건강도 배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단 냉동실에서도 너무 오래 두면 맛이 변하니 3달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블루베리는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블루베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 3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우유. 둘째, 칼슘제나 철분제 같은 영양제. 셋째, 설탕입니다. 이 3가지와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 3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둘째,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셋째, 토마토입니다. 이 3가지와 함께 드시면 블루베리의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는 하얀 과분이 많은 것을 고르시고 진한 보라색의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씻을 때는 물에 오래 담그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빠르게 헹구시고 남은 것은 냉동 보관하시면 오히려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처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드시면 블루베리가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특히 친구나 지인 중에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드시거나 칼슘제와 함께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오늘부터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